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한 2주 전 정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시장 만기가 있는 주, 이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예비 발표죠. 자, 근데 지금 가이던스들 나오는 거 보면, 한 대략 6조 천억 정도, 그쯤이 시장에 조금 평균 예상치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자, 가장 안 좋은 데는 5조 7천억 정도, 이 5조 7천억 정도가 예상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그럴 사안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만약에 실적이 발표를 해서 이 하단, 그러니까 5조 7천억 정도, 이것도 안 나온다라고, 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요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에 몇 가지 좀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에 보게 되면 신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1만 건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망자도 8,500명을 넘겼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 발병하고 있는 코로나 어쩌면 이번 주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점을 좀 찍는지, 이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우리가 신경 써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 오펙 플러스 회의가 9월 9일로 연기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대략 한 1,000만 배럴 정도, 미국 포함해서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하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푸틴도 마찬가지, 미국 니들도 포함하면 1,000만 배럴 정도는 감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9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가 있고 거기서 이 어떤 비은행 쪽에서 개인들한테 대출해주는 대출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주열 총재께서 사전에 그런 얘기를 조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은행에만 갖다 맡기니까 돈을,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개인들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한 주예요. 기술적으로는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저 금요일 날 제가 그 댓글 때문에 좀 시청자님들께 좀 댓글 좀 적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고마운 댓글들을 많이 좀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이 주식 관련되는 거는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재미로 보는 채널 같은 경우는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주식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거 갖고는 부족하죠. 예, 상당히 정확성이 높아야 되겠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 동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온 주요 뉴스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미국 쪽에서 네 번째 부양 법안, 요런 게, 개인들한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주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들, 자, 요런 것들을, 지원을 확대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추가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외신 쪽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아마 현실성도 있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주로 이런 국내 문제를 다루는 건 하원에서 주로 다룹니다. 그리고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하고 관련된 것들은 상원에서 주로 다뤄요. 자, 그래서 하원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런 희망을 좀 더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커들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실업이 더 악화되고 경제 위축이 굉장히 심하지만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이런 얘기는 커들로뿐만 아니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 현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랑 상반되는 얘기는 대표자가 루비니 교수는 야, V자도 없고 U자도 없고 L자도 없고 L자는 침체형이죠. L자도 없고 I자로 그냥 처박힐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되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요. 자, 뭐 요런 뉴스가 좀 있었고 중국에서도 나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인민은행이 중소은행 쪽에다가 지급준비율을 1%를 또 추가로 인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초과 지급준비율 금리도 인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야, 전 세계가 일괄적으로 돈을 푸는구나, 일관되게 돈을 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오페크 플러스 회의는 9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 1,000만 배럴 정도 감산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고려되고 있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이 주요 뉴스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아권 증시들 조금 안 좋았어요. 자, 뭐 중국 쪽, 그 다음에 홍콩 쪽, 뭐 이쪽도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았었고, 뭐 지금 요즘 움직이는 변동성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중국이 0.6% 정도 하락, 홍콩이 0.19%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대만이 뭐 한 0.4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좀 켰어요. 자, 코스피 쪽이 0.03%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0.94% 정도 상승 마감해서 뭐 다른 여타 아시아 증시들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한 면모를 보여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었죠. 자, 오전장에 조금 버티는가 하더니 오후장에 한번 밀렸다가 또다시 재차 반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는데,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좀 더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쪽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우지수가 1.69% 정도 하락 마감, S&P 500이 1.51% 정도 하락 마감, 그 다음 나스닥이 1.53% 정도 하락 마감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4%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서 나스닥 10분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침에 시작할 때는 좀 나쁘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나쁘진 않은 모습이었었는데, 자, 요렇게 조금 좀 플러스권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좀 이내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쭉 밀렸다가 신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자, 요게 뭐 70만 건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자, 요게 좀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끔찍한 게요. 뭐냐 하면, 이게 고용지표가 나온 그 기준 시점이 코로나19로 미국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전에 숫자가 70만 건이나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뭐 지금 뭐 다음번에 나올 지표는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주가 자체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는 모습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뭐 조금 반등하려다가 재차 밀렸다가 요거 10분봉이니까요. 거의 장 막판 무렵에 이 장대 양선 캔들을 하나 발생을 좀 시켰죠. 이 캔들 하나가 1%짜리 캔들이에요. 자, 저점에서 보면 빨간 양선이 1%를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시작하는 때는 이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좀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출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좀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더라도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그 충격은 좀 흡수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주말 휴일 지나면서 일정 부분 충격이 흡수된 부분들,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줬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해외 증시 쪽 좀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수급 쪽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던 짓 그대로 했죠. 금요일도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자,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자,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서 뭐 6조 1천억 이상 시장 평균 이상의 실적이 나온다라면 아마 이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넘어갈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3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들 2,900억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금요일은 작지만 조금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은 이렇고 코스닥 시장 수급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 매수하고 뭐 기관 외국인들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규모 자체는 그렇게 되게 큰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뭐 코스닥 시장이야 어차피 형 따라가는 거니까, 코스피 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일단은 뭐 조금 요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좀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물시장의 수급이 중요하죠. 선물시장 금요일장에도 선물시장 수급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금요일도 뭐 한 3,800억 정도 선물시장에서 순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요런 게 시장에 조금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금요일도 오후장에 뭐 1시 조금 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뭐 한 10몇 포인트 정도 갔었죠. 자, 요런 것들을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수급 상황이 선물 쪽 수급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쪽 수급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옵션 쪽은 외국인들 콜옵션 쪽에서는 47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는 저 콜옵션 쪽에서는 32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또 풋매도를 금요일날 한 49억 정도 풋옵션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죠.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옵션 시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 시간 같이 옵션 가격을 빼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등가격이 지금 232.5가 등가격입니다. 이 등가격이라는 거는 현재 지수하고 제일 가까운 가격에 있는 행사가에 있는 옵션을 등가격이라 그래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봤을 때 이 등가격 232.5가 이게 두 개 합쳐갖고 뭐 5.48이라는 건 54만 8천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5.91은 59만 1천 원이라는 얘기고요. 자, 이거 두 개 합쳐보면 지금 110만 원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죠. 115만 원 좀 안 되는데, 이게 며칠 전에 봤을 때는 200만 원이 넘어갔었죠. 두 개 합한 가격이. 자,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가치만 빼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서 매수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메이저들 같은 경우는 매도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진 않지만요. 자, 이번 물에는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가치를 지금 좀 뺐어요. 자, 이 시간 가치를 지금 어느 정도는 뺐는데, 자, 요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시간 가치가 많이 좀 급격하게 빠진다라면 이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에 나설 수 있겠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또 시장의 변동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수급 쪽을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국내 증시 대응 전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죠. 10분봉인데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거렸어요. 좀 올라서 시작했죠. 금요일 날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마이너스권 갔다가 다시 반등 나와서 플러스권 갔다가 또 마이너스권 갔다가 또 살짝 오는 듯 하더니 12시 정도까지는 조금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2시 이후부터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뭐 한 2시 가까이까지 마이너스 10몇 포인트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여타 아시아 국가들 다 마이너스였는데 우리나라는 살짝 플러스로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 그런 한 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금통위도 있고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있는 한 주니까. 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매매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22평선 자체가 빨간선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이게 지금 버텨준다라면 이번 주 정도에는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버텨준다라면 그렇게 되면 주 후반 정도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만약에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예측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예측을 해서 주식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될 때예요. 자, 22평선 자체가 주가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국면만 나와도 22평선 자체는 살짝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밀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자, 이 22평선 자체는 재차 이렇게 꺾여 내려가게 되죠. 자, 또 지금 뭐 이게 돌린다고 만사가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자, 돌리고 난 다음에 조금 그 위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1900포인트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21평선을 돌리는 척 하다가 재차 주가가 그걸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실패한 반등이에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자, 실패한 반등, 기존의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거기에 실패한 모습이 나오면 기존 추세는 강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돌리려다가 못 돌리고 밀려버리면 이건 또다시 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뭐 그동안 좀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을 관망을 하다가 아래쪽 방향으로 잡으면 뭐 그냥 현금을 그냥 계속 보유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인버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현금을 갖고 또 다시 21평선을 돌리고 거기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주 후반에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또 좋은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게 된다라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뭐 주 초반에는 조금 그렇게 좀 현금 일단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병행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밝았습니다. 다행히 뭐 오늘 아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시장 끝난 모습들, 요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쪽이 좀 플러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우리나라 시장 출발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작용할 거예요. 하지만
또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개장 전까지도 이 나스닥 선물 시장 뭐 요런 쪽이 조금 유지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장중에 뭐 저 외국인들 선물 수급들 괜찮았었는데 요런 것들이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 또 혹은 순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결제 약정 부분이 줄어들면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결제 약정이 늘면서 이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자, 요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약간은 조심하는 게 좋아요. 또 그 반대의 모습, 외국인들이 계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미결제 약정까지 수반한, 늘어나는 그런 순매수를 해준다라면 이건 얘네들은 돌파하고 지지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